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은 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걸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주권적인 AI다. 데이터 주권의 시대가 열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는 거의 다 타국의 문화라든지 타국의 데이터라든지 타국의 생각들, 가치관,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 학습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들마저 다운로드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대인데 쉽게 말해서 소버린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자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APEC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신앙에 와서 그 삼성과 현대 정비선 회장하고 깜치킨을 먹으면서 그 GPU 26만 장을 풀는 사건인데 기억하시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사실 그거 그냥 큰 거 아니거든요. 돈을 주고 저희가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략 13조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제공해준 블랙베리라고 하는 GPU가 한 장당 거의 5천만 원이기 때문에 26만 장을 계산해 보면 거의 13조, 14조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계획대로만 간다면 그 26만 장, 이게 처음부터 26만 장이 아니라 차례대로 이제 제공이 되는데 이걸로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 6개월 정도 학습을 시키면은 GPU5 같은 성능에 그런 저희도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물론 네이버에 하이퍼 클로바 X가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GPU5와 같은 성능을 가진 걸 만들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를 엄청 챗GPT 비용으로 올려도 우리 거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어에 굉장히 특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LM의 시대에서 또 만나게 되는 게 계속 발전해 가다가 어디로 하나로 흐르게 되냐면 AGI 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라는 AGI인데 영어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AI는 특정한 거를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로봇이 하나의 기능을 잘하는데 이제 AGI 시대가 오면 특정 작업을 넘어서 어떤 인간성 광범위한 문제를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그런 정말 인공지능 AGI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생각들과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발전할 거라는 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기능이 AI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게 에이전트 기술, 그 핵심 기술입니다. 한 가지 정립도 영어 정립 잠깐 들으시겠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사실은 초기에 지금은 약간의 사람의 개입이 초기 단계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서울에서 LA까지 가는 가장 저가 항공편을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저희가 트립닷컴이나 이런 사이트들에 가서 비교해서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 하나만 내리면 AI가 알아서 각 사이트들을 비교 검색하고 또 환율까지도 검색해주고 수화물 이런 또 렌트카, 호텔 렌트카 비용까지 다 검색해서 가장 싼 금액의 그런 항공권을 예약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챗GPT는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앤서하는 단계를 넘어서 액팅, 그러니까 행동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에이전트의 그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요. 특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LG, 삼성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건 삼성 코파일럿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줌미팅, 화상회의 할 때 한국어, 영어, 베트남 이런 세 가지 언어가 동시에 통역이 되고 자막까지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바로 펼쳐진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 연구실에 했던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와조스키라고 하는 빌런이 있어요. 빌런이 계좌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니까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마이크 와조스라고. 인간들이 한 유사한 의도가 70%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LLM 모델 중에서 멀트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유사도를 검색을 해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름 유사도가 70% 이상인데 그럼 은행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베팅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그 유지인을 필터링, 특히 작은 식당 방지나 고객 할인 제도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에이전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가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 이 왼쪽에 나오는 예를 보시면은 그 에이전트가 혈압의 기준보다 높아졌습니다. 제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호사에게 자동 알림을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 고마워요. 지금 좀 불안한데 괜찮나요? 이렇게 대화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해야 되는 일, 또 놓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병원에서도 AI 에이전트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AI 에이전트가 수술동에서 설명하는 거 정말 그 의사들의 로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수술동에서 A부터 Z까지 다 설명해 주고 동서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작업을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김기현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지금 피스메이커에서 그 피스메이커적인 관점으로 갈등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그런 그 상담 도움 헬퍼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그 사례들이 입력을 하면 이렇게 피스메이커적인 관점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파일을 저장을 하고 이거를 또 상담자, 내담자 또는 관리자에게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관점은 어떤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볼 수가 있다. 말로 쓴 거 말고 이렇게 또 웹툰이나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희귀 언어 성경 번역이 AI 챗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000개의 언어가 있는데요. 7,1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경으로 번역된 사례가 724개 정도입니다. 2,000개의 언어, 부족 언어까지 다 합쳐서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 그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었던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걸 만들면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부족에 문이 없대요. 그 집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 AI 챗봇 속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지고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절히 번역해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런 성경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더 수비적인 사례인데요. 심센세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USC에서 만든 거고요. 과거에 그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그 케어 군인들이 상담용 챗봇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나는 그 AI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AI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서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네. 그 뉴욕 타임즈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브 신시라든지 하루 코란 GPT도 있어서 이슬람 그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심지어 마틴 루터나 공자를 티내는 책까지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상담 영역을 넘어서 역사과 신학 또 이런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SBS에서 그 안에 나왔던 건데 나의 완벽한 애인 AI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연인들이 실제 현실 연애에는 관심이 없고 AI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AI 챗봇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용자들의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상담을 끊었을 경우에 굉장한 극심한 불안 증세와 우울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부터 2026년부터 3시간마다 나 인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법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AI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나는 기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지점에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의인화를 잘합니다. 이런 컵을 보고도 그렇고 뭐 꽃을 보고도 우리가 아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속성이긴 하지만 기계는 기계로서 저는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인간으로 착각을 해서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불평등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데 지금 홍영 목사님께서 저를 계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그 치료 우선순위 환자를 예측할 때 이렇게 전제를 한 거예요. 치료비를 많이 낸 사람은 고위험 환자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 우선순위 환자를 예측한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고위험 환자이지만 치료비가 적었던 흑인 환자가 같은 질병임에도 낮은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불평등을 겪었던 강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개발자나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주의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또 토의 시간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시면요. 사실 열린 결론을 저도 내고 싶은데 일단 제 나름대로 좀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좀 더 저희 패널 시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모든 기술의 주인 모든 그 기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설계할 때는 이런 공정성과 책임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렇게 AI의 어떤 기술을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 경제적으로 또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 책임과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거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그 논의는 그다음 패널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봐도 우리가 죄인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첫 번째, 두 번째 패널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야 이거 하면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이 강의에 그냥 번쩍 뛰는 거 보니까 아 인간이구나. 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막 강조를 할 때 저기다가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막 이러면 갑자기 눈이 탁 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얘기까지 한 번 더 들어보고 다시 좀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우리 윤기원 대표님이신데요. 뭐 여기서 꼭 밝혀야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발제하신 교수님과 이제 한 집에서 사시는 분인데 서로 눈치를 보시는 사이입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 특별히 피스메이커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특별히 이철 총장님은 제가 에스라에서 2년간 총장님을 모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릴 그 발제 제목을 피스메이커 위드 AI라고 바꿨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발표를 하면서 진행할 텐데요. 저는 이제
실망을 당해서 지금 현재 이제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 센터에서 일을 하고 또 동시에 로보스 AI 랩스라는 AI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대표로 활동을 하고 주로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AI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용할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피스메이커 AI인데 피스메이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윤철 교수님께서 기술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붙여서 선교적인 역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차 산업혁명 시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 아까 증기인간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해안선 선교 윌리엄 캐리가 대서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증기 기관이 발명됐을 그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선교의 시대는 내지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허리슨 켈러가 중국의 내지로 들어갔잖아요. 그때가 바로 2차 산업혁명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대가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밀림이라든지 외국으로 멀리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네 번째 시대, 지금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저는 그것을 AI 선교 시대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AI, IoT, 또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왜 AI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마다 또 매달마다 나오는 디지털 통계입니다. 현재 이게 2025년 10월달 통계입니다. 왼쪽에 붉은색 원으로 된 것이 전 세계 인구죠. 82억 5천만 명이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58.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옆에 있는 녹색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인구가 57억 명이 넘습니다. 약 전 인구의 70%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6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73%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할 마지막 것이 이제 SNS인데 SNS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카톡 또는 페이스북,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죠. 그것을 쓰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56억 6천 명, 비율로 따지면 68.7%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숫자를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인터넷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이 어디 있죠? 미국이요? 영국?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북유럽이 97.7% 거의 다 사용한다고 되겠고요. 주로 유럽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이 93.3%, 남미도 83.8%입니다. 아프리카가 중앙아프리카만 제외하고 그래도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는 70%가 넘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오면 저희가 있는 동아시아 90%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대부분 나라에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를 사용하는 그 나라의 비율도 보면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서 SNS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유하고 SNS를 사용하는 이유하고 그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 때 사용하시죠? 말씀 잘 듣게 하셔야 됩니다. 정보 검색. 그렇죠. 여기 첫 번째 가장
높이 나오는 게 이 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친구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을 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고, 세 번째가 비디오나 또는 어떤 영화를 볼 때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카톡을 하는 이유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친구와 가족 간의 연락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것과 좀 다르죠. SNS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세 번째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것이 SNS의 사용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마음이 외로운 경우에 많이 SNS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외로워서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저희들이 많이 쓰이는 그 오픈 AI, 챗GPT를 통해서 많이 이제 상담을 한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님께는 좀 직접적으로 솔직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챗GPT를 이용해서 자기 솔직한 이야기, 어떤 친구 간의 문제, 아니면 목사님 간의 어떤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어떤 뉴스에 보면 약 50만 명 이상이 그런 상담을 하는 학생들, 전문층들이 조울증을 겪는 그런 통계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저희들은 이제 왜 어떻게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나,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교수님께서 AI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조금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가 하나의 어떤 칼, 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리사가 칼을 잡으면 요리를 하는 것이고,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는지, 그것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이 가장 중요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AI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설교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목회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어떤 상담을 할 때 그런 AI를 사용할 수가 있고, 교사도 또 본인의 어떤 직무에 필요한 대로 일할 수가 있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반 성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 그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피스메이커와 같이 작업했던 챗GPT 챗봇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이 챗봇을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숭실대 교육교육 센터에서 북한 선교, 또 선교 교육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이트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너무 놀라우신 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브라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순실대에서 북한에 대한 교육, 또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한글로 강의를 하면 한글을 브라질어, 포르투갈어로 AI를 활용해서 강의 사이트를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북한 교육을, 북한 선교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은 것을 못 배워드리는데 저희 이제 랩에서 만든 피스메이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보면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많은 이제 갈등 사례들, 상담 사례들을 AI를 활용해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그런 사이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스메이크 위드 AI를 클릭하면 아까 우리 김성신 교수가 보여주었던 그런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치면 AI가 그것을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 상담 사례들을 데이터별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떤 갈등 사례들을 정리를 하고 그러면 보통 상담자들은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AI를 활용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웹툰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영상까지 이제 이런 상황은 예전에는 이제 만들기 쉽지 않았는데 어려웠는데 AI를 통해서 아주 쉽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가지고 피스메이킹 AI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AI 시대고 이런 AI를 선교적인 피스메이커의 활용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창의적인 선교의 미래, 피스메이커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저의 발제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획을 쭉 해나갈 때 모든 내용 순서로 우리 사무국장하신 홍영 목사님께서 좀 하셨는데 오늘 강의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를 이렇게 했구나. 아주 그냥 저 밑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이 얘기만 나왔으면 무슨 물건 파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첫 번째 발전부터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얘기를 같이 한번 이제 그 밑바닥부터 가장 현실적인 것까지 쭉 나온 것을 좀 종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10분간 휴식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진행을 하고 휴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우리 패널분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같이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박수로 저도 지금 머리에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고 좀 먼저 보면서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이제 현장에서 들으니까 원고랑 또 다른 게 있네요. 이게 적용을 하자면 AI가 암기만은 이 지식을 줘도 감정이라고 하는 거. 저는 황선태 교수님 그 원고 발제를 보면서 가장 이제 눈에 띄어오는 게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또 굉장한 기대가 있고 또 그냥 또 더 나오는 막연한 신뢰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성으로 통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다. 그래서 비판적 질문을 얘기하셨는데 또 윤영철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철학자들의 그 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서 그 비판적 질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비판적 질문이냐. 어찌 보면 첫 번째 패널하고 약속하신 건 아닌데 그 비판적 질문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이 양면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있는데 비판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상화돼서 다시 우리가 그걸 닮아가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형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셨고 이런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패널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정말 저도 이제 들으면서 좀 걱정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발제와 관련된 깊은 사고 없이 세 번째, 네 번째 발제를 사용하다가는 인류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제문을 보고 사전에 이런 이런 질문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런 게 있는데 못상 무시하고 그냥 오늘 서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까지 쭉 듣고 다시 이제 첫 번째 발제자부터 오늘 전체에 대한 소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까 다 못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드렸던 질문도 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좀 연결해 주시면서 한 5분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태 교수님 먼저. 어떤 얘기인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셔야 다 모르는데 아무거나 얘기하고 사실 이제 영 목사님이 사전에 질문지를 좀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비판의 시작, 비판 그러면 굉장히 단어가 좀 세게 느껴져서 익숙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비판의 이면에는 질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근원은 기준인 것이고 그런 기준은 우리가 이 한계 속에서 기준을 찾을 것이냐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목사님이 그 교회와 교육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글쎄요, 제 딴에는 좀 자제하면서 세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에서 정답을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답을 묻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특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만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수에게도 끊임없이 정답을 물어보고 시험 문제에 정답을 물어보고 그냥 정답.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정답을 물어봅니다. 근데 주로 미래에 대한 정답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답을 합니다. 그것이 맞지. 그래서 심하면 마치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본인도 착각하고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정답을 하고 자꾸 정답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가르침이 반대 쪽에서는 배움이 있고요. 그래서 배움에서 출발을 한 거에 그 함께 그 동반해서 가는 과정이지 않으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가르쳐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정답을 묻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점집에 가면 자꾸 답을 물어보잖아요. 그 교회에 와서도 자꾸 그 비슷한 똑같이는 얘기 안 하지만 결국은 분석해 보면 그 얘기거든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할까요? 잘 될까요? 말까요? 그래서 그거를 멈춰야 되고,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정답을 답변하는 듯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샤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제발 그런 샤머니즘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답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 거지, 정답을 묻고 정답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 자기도 모르는데 자꾸 알려주려고 하고 이거를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편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 이제 목사님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나요?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다는 것이 특정 개인을 향한 공격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야기할 때 마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본다는 것은 그 격투기 할 때 마주봅니다. 그래서 뭔가 의논하려면 마주보지 말고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앞에 띄워놓고 그걸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객관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뭔가 협의가 되고 함께 뭔가를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마주 보는 순간 뭐 약간 대립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어땠는가, 그 내용을 함께 토론하는 것일 것이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불편한 것이 우리 구역장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 집에 가서 남편이 한 말을, 부인이 한 말을 따져보자. 이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마주보고 하지 말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자료를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경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시차 적응입니다. 그래서 미국 출장을 가거나 유럽에 출장을 갔을 때 시차 적응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적응이 돼 있어야 좀 원활하게 업무도 볼 수 있고 좀 편안해지는, 그래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이라는 걸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알람을 맞추고 뭐 옆 사람 깨우라고 그러고 뭐 모닝콜도 넣고 굉장히 열심히 시차 적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면 시차 적응을 하듯이 익숙해질 때까지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아까 발표 이후에 정리를 하자면 그 정도가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지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AI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정보를 주시고 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대적인 질문을 잘 알려야 될 텐데, 그 질문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철 교수님께서 또 말씀 주시죠. 네, 가운데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정답을 말씀하지 말라 하시니 또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 많지만 걱정하는 자는 아니기에, 그러면 교회에서도 앞에 인공지능을 띄워놓고
내가 하는 말은 너무나 무력하게 들려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아빠가 하는 소리는 겨우 안 먹으면서 식기도 하면서 조금 전해지는 거지. 나머지는 나 말고 다른 누구 어떤 놈의 막 이야기를 계속 듣거든요. 때로는 그 목소리가 새 나오면 나 그 사람 목소리 듣기 싫다라고 하는 꼰대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막는다고 그러지 못할 것이고, 제가 AI 시대 대전환 이게 나이가 들어서 불편하게 느껴지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안 바꿔줘야 되냐. 그냥 저희는 조금 그러다 살면 되는데 학교에 있다 보면 젊은 세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도 물종이 이제 중학교 6학년인데 애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애들이 한글부터 시작해서 언어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살 때부터 태블릿 알아서 해가지고 숫자도 다 외우고 어디서 누구랑 뭔 대화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번역을 있으니까 얘들하고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누구랑 사귀었다 헤어졌다는 같으면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몇 시간 몸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몇 살인지도 알 수 없고 실제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지 말아라. 채찍 쓰지 말아라. 로봇 할 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적응하고 배워가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 종말을 쪽으로 기대하면서 때로는 세상에 압도되어 이게 맞나 싶었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제국들 가운데 살았으면서 그 제국이 변화되고 하는 격동에서 우리는 어떻게 줄을 서야 되고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 속에 당황하거나 따라잡아야 되는데 불편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세상은 또 바뀔 것이고, 일단 우리의 본질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문제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 질서, 그리고 인간의 인간다움의 질서가 저희가 특이점처럼 돼서 기계와 인간 융합되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님 정하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방식이 맞다면 기울고 잠시 이것이 어떤 것일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 뉴노멀이 돼서 다 비대면의 방식이 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사람들은 마음이 배고팠고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냥 가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디지털 책이 나왔을 때 모든 세상의 종이는 없어지고 다 이북으로 바뀔 거다. 아니, 기술의 비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북이 있고, 지금은 저희가 회의할 때 줌도 쓰긴 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방식은 온 존재를 기울여서 마주서서 만나는 방식이 저에게 맞기 때문에, 이게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술이 그게 가능하다면 그걸 끌어들이는 것. 제가 교육에서 이중 언어라는 건 그 삶이 훨씬 더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되시는 삶이라는 걸 맛보여 준다면, 아무리 디지털 네이티브가 하잖아요. 아무리 AI를 그냥 살면서 늘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다 AI한테 물어보고 할지라도 다시 아빠랑 같이 캐치볼, 막내랑 저 요즘 이제 야구 캐치볼 한다면 무슨 변화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서 이미 다 알고 와서 전화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운동장에 가서 아버지랑 공 주고 받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에서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누는 방식, 이게 이제 병명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일 거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는 주신 질문을 좀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 기술 운영이 너무 빠르고 너무 거대하고 구조적으로 플랫폼화되니까 저희가 저항하거나 속도할 시간이 충분히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이 피스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뭔가 좀 더 차분하게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서 이게 키우는 걸 있어요. 모든 기술은 항상 있는데, 우리 집계는 안 물어요. 대표적인 개 키우는 사람들의 항상인데, 본인이 물려본 거예요. 걔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안 물어
가지고 있는 독소, 이게 딱 우리 약간 우리 약간 면인데 그것에 의해서 뛰어들어가야 이 기술을 선행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좌측으로 황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좌측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야 될 거고 이것으로 인간성이 먹혀버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거나 인간성을 소멸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두시지 않을 거고 여기에서 저희가 구속사 가운데 교훈을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전에 이거 보면서 드렸던 우리가 비판적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질문하는 사람한테 자꾸 정답 얘기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이런 이제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 이현주 교수님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정말 피스메이커로서의 영성은 어떻게 길러져야 되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정말 우리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대가 빨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기다리다 보면 갔다가도 이제 되돌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응답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발제자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드렸던 질문은 그거를 어떻게 위험성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사전에 좀 드렸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황성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공학과 철학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런 철학적인 차이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부가 준직시간 공부하시는 그 윤영철 교수님 또 강의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 개발자나 연구자들이 치고 있는 부분들 또 신학자나 철학자나 알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나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 굉장히 먼 거리가 있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하나의 또 결론으로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소회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정말 그 기술이 화해를 돕는 기술이 될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다 정리가 좀 안 된 편이고요. 일단 이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앞서서 황선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공정함이라는 거, 공정성이라는 거, 편향되지 않는 거 이런 거에서 질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챗GPT가 내놓는 대답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 사실 챗GPT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울하게 질문하면 또 거기에 흐름에 갈 수 있고 굉장히 행복하게 질문하면 거기에 항상 저희 기분 좋게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AI가 결국 모든 판단자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인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저희해야 되는데 AI가 절대 그 사람 대신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거에 또 해당되는 기술이 가드웨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즘 그 에이전트 기술 중에 RAG라고 해서 웨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거는 해당되는 질문 안에서 항상 그 생성형 AI는 무조건 대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그 한계, 그 부분에다가 가드를 세워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대답 못하겠다. 전문가하고 상담해라. 아니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하십시오. 목사님과 상담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가드를 세워주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그 기술자들이나 그 개발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판단의 몫을 AI에게 드리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인간의 아우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평 받아놓은 건 아닌데 이렇게 테이블이 또 2대2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김현 대표님. 저는 공학자고 또 요즘에 AI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저는 항상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도구를 선하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교도 해왔고 지금까지 일을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금의 AI 발전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더 경계하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AI는 물론 아까 이제 피지컬 AI에서 피지컬 AI는 조만간에 이제 사실은 물리적으로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핸드폰에 컴퓨터 안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저는 코로나 때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때 드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온라인 예배 하기를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편했지만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더 교재가 갈급해지고 호의명령가 갈급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곳에는 그런 선교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곳에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줌을 이용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사람이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건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를 개발하지만 사실은 그런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경우 우리 윤영철 교수님 그때 오셔서 또 좋은 말씀 주셨지만 그 환경과도 피스메이킹을 해야 된다. 사실 저희 교단이 좀 조금은 보수적인 교단이지만 제가 속한 장로 교단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그 기후 환경 대책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그러면 환경하고도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아마 이 세상의 여타 다른 전문적인 세미나나 포럼 장소에 가면 다 더 깊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우리 피스메이커도 사랑하고 후원하고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적인 수준을 생각해서 이 정도 얘기는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지평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이제 환경 문제도 좀 다루고 올해는 이 AI 이 생성형 AI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 속으로 생각보다 더 빨리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가 편하다고 나도 이용을 하고 그냥 거기에 휘둘리다가는 어찌 보면 거기에 지배를 또 당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경종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밸런스가 목사님이 알고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좀 맞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깊은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다 파헤치지 못해도 저희가 내년 초에는 이 매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재작년부터는 기도회의 시간에 약간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발제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매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이 세상의 변화들을 좀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어떤 대화의 시작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 AI 이 생성형 AI 시대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바닥을 깔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의 거리를 드렸을 수 있으면 저희들의 기획의 의도는 만족이 됐고 여기서 이제 해답까지는 얻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시고 또 아까 이제 마지막 잠깐 소개드렸지만 우리 현장에서 개발자로서 피스메이커 아까 그 잠깐 나왔던 화면들이 그냥 보시면 피스메이커에서 이런 거 그러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 피스메이커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화면이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 목적하는 바가 있는 AI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갈등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이게 아니라 뭔가 지금 성경적 가이드라인 아까 그 가이드를 쳐주신다고
가이드를 좀 친 AI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피스메이커 교육하고 교육을 우리가 15주를 한다면 그거를 사용하면 3주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나머지는 AI하고 실험하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 오늘 여기 청중으로 계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울대에서 어떤 지금 산학협동을 하고 계시는 신대영 교수님도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학교 안에서 AI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멀리 대전 카리스트에서 우리 남기영 교수님도 오셔서 특히 제가 오늘 들으면서 건축 예술 분야인데 우리 남기영 교수님도 이 어떤 산업 디자인 분야 쪽이신데 이런 갈등 해결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거든요. 다 발언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정한 시간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쉬움을 여러분들 지금 뭔가 긋다가 이거 뭐야 이거 끝나는 거야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저희들하고 어떤 소통의 채널이 다 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 소식을 들을 때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년 3월부터 매주 2회씩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시면 현장에 계시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광고 말씀 조금 드리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총회가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총회를 진행할 텐데 뭐 회원 아니신 분들도 우리가 비밀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총회 자리집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빠르면 5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맥시멈 30분은 넘지 않을 거고 아마 참석해 주신 분이 뭐 자료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마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제가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개하실 때 그냥 뭐 밖에 춥고 그러니까 뭐 나가시는 것보다 그냥 이 안에 계셔서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릴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수고해 주신